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 표현하고자 하는 주인공을 잘 찾아서 화폭에 이렇게 옮기는 것이 훨씬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그릴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사실 그림은 단순히 잘 그리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처음엔 노력하고 그리고 실력을 빠르게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되는 유일한 방법일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상업적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어떤 교육적 의미의 단계를 논하려면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한 단계를 간단하게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풍경화를 그리면서 스케치를 다 해놓고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저처럼 그냥 그때 본 형태, 사진 그런 거를 머릿속에서 주인공이 어디에 있을 거라는 걸 이미 머릿속에 다 정해놓고 그리고 이것은 나무는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까지 스케치를 해가지고 온 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의 스케치는 생략하고 그리는 걸로 지금 하겠어요. 그냥 오늘은 설명을 하기 위한 거니까 특별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요.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러하겠지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작가적인 자세가 다시 말해서 그림에 대한 관심과 그림을 그리겠다는 열정이 우선 있어야 해요. 좋은 그림은 무관심 속에서 우연히 이루어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둘째는요. 그림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서 화폭에 옮겨야겠지요. 풍경화를 그리면서 풍경화의 나무 하나하나를 그대로 옮겨서 그린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미지를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주관적 그림을 고집하는 작가들도 있기는 하고 그러나 그런 분들이 성공한 경우는 있으나 그것은 경지에 오른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초보일 때는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취미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미리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객관적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림은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인 그런 마음이 훨씬 더 강하게 어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셋째는 모양 관찰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림을 그리는데 모양을 관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대충 보고 그림을 그려서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지요. 그림을 그렸어도 다 그린 다음에 보면 생각했던 그런 그림과는 전혀 다른 것 같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그림의 그 실루엣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효율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일부가 아닌 전체 느낌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리고자 하는 어떤 장면의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을 하여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균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세부를 그려 넣다 보면은 전체적 윤곽선부터 이제
그려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넷째는 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문가의 그림은 선에 가는 선, 굵은 선, 약한 선, 힘찬 선 등 선 종류를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작가가 어식해서 표현하지 않아도 그 선들이 부드러운 사물을 그릴 때는 부드러운 필치로, 딱딱한 사물을 그릴 때는 딱딱한 필치로 그려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거예요. 이 또한 그저 보는 것만으로 알아채기 힘든 일이니 꾸준한 필력의 연마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째는요, 그림을 더 잘 그리기 위해서는 질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려진 그림에서 그 질감을 전달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나무나 이런 풀 같은 질감을 표현을 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스펀지에다가 물감을 묻혀서 툭툭툭 찍어가는 그런 기법으로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다가가고 있어요. 하나하나의 나무의 형체를 보는 것보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는 이렇게 스펀지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저는 스스로 터득을 했거든요. 어떤 그림의 소재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의식을 하고요. 그 소재를 전달하는 방법에서 예를 들면 나무의 질감 표현하기 위해서는 나무의 본질을 조금 알아야 이해가 깊어질 것 같아요. 나무 가지가 어떻게 생겼더라 하는 그런 정도는 좀 알아야만이 그 그림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겠지요. 또 여섯 번째는요, 보는 안목도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잘 그린 그림과 못 그린 그림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그림 중에 이상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다는 말이고,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은 보다 좋은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실력을 키우려면 무조건 많이 그려봐야 해요. 선 하나를 그려도 정성스럽게 그려야 하고요. 선이 길게 이어질 때는 잠깐의 숨을 멈추어서 그 선에 선을 이어가는 그런 방법도 필요해요. 그림 한 장에 하루 이틀 걸려도 한 그림에 시간을 투자할수록 그림의 질은 또 올라간답니다. 자신의 그림이 여기가 좀 이상하다 하는 거를 그런 거를 보게 되면요, 곰곰이 생각하고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많은 시간을 재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림은 적극적으로 공개하시면 좋습니다. 그림을 잘못 그려서 보여주기를 망설일 수도 있으나 효율적으로 능숙해지기 위해서는 그림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전제로 그리면 완성도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그림을 보아줄 사람이 없다면요, SNS를 활용하세요. 처음에는 올린 그림에 대한 거의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좋은 평가가 나기도 하거든요. 이쯤이면 그림 그리기에는 솔직히 왕도는 없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은 개인의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발전하고 결국엔 성공하는 화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구독자 여러분, 위에 8가지 상황이 통상적 견해일 수도 있겠고, 이 외에 여러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많겠지만 저 나름으로 이 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저는 오늘 또 열심히 그림을 그리다 보니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의 행복 지수를 좀 높이는 그런 삶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